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영자, 올해 74입니다. 경기도 남양주 외곽, 오래된 연립주택의 작은 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15년 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혼자 버텨온 세월입니다. 혼자라는 게 익숙해지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언제나 든든했던 건 하나뿐인 아들, 지훈이 덕분이었죠. 지훈이는 27살에 결혼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지 매달 꼬박꼬박 30만 원씩 용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엄마, 이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사람 구실하고 있는 것도 다 어머니 덕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지훈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제 마음은 복에 겨운 사람처럼 따뜻해졌습니다. 이따금 친구들 앞에서도 괜히 자랑처럼 말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지훈이는 결혼하고도 매달 용돈을 보내줘. 꼭 첫 주엔 계좌에 딱 들어와. 그러면 친구들이 놀라듯 말하곤 했어요. 와, 요즘 그런 아들 어디 있어? 말로만 효도한다는 자식들 많은데 이영자는 복 받았네. 사실 저도 제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돈이야 뭐 많아서 좋은 것도 아니고 없다고 죽는 것도 아니지만 그 돈엔 지훈이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요. 사람들 앞에선 당당하게 말했지만 솔직히 처음엔 많이 망설였어요. 결혼한 아들이 생활비 빠듯할 텐데 굳이 나까지 부담을 줘도 되나 그런 생각 안 했던 건 아니었어요. 정말 괜찮은 거야? 너도 내 가정이 생겼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면 지훈이는 오히려 손사래를 쳤습니다. 엄마, 그 말 이제 그만해요. 제가 이 돈 드리는 게 어머니한테 효도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편해지려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놓여요. 그 말을 듣고 더는 거절하지 못했죠. 지훈이는 원래부터 그런 아들이었어요. 중학교 땐 신문 배달, 고등학교 땐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등록금도 스스로 벌어서 다녔고 학비를 걱정하던 저를 오히려 안심시키던 아이였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대신 나 취직하면 엄마한테 효도 제대로 할 거예요. 매달 용돈도 드릴 거고 여행도 보내드릴 거고. 그 말이 허풍이 아니었더라고요. 취직하자마자 그 약속을 지켰으니까요.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수진이라는 아이를 처음 데려왔을 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엄마, 이 사람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엄마랑도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진이는 정말 그랬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인 저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던 그 모습 아직도 생생해요. 결혼 초반엔 명절이면 손수 떡국도 끓여오고 반찬도 종종 나눠주곤 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요즘 자주 해먹는 반찬이에요. 드셔보세요. 수진이 손맛도 참 좋았죠. 살가운 아이였어요. 친구들 앞에서도 우리 며느리 진짜 괜찮아라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조금씩 뭔가가 달라졌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 보여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민재가 태어난 이후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수진이도 그런 걸 겪고 있는 거겠지 했어요. 근데 이상하리만치 말수가 줄어들고 웃을 때도 눈이 웃지 않는 표정이 많아졌습니다. 늘 밝고 다정하던 그 아이가 이젠 웃을 때도 뭔가 벽 하나를 두른 듯한 느낌이랄까요. 그런 미묘한 변화가 계속되던 중
민재가 다니던 축구 교실을 갑자기 그만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재가 축구를 그만뒀다고? 네, 시간도 애매하고 공부에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지훈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축구를 좋아했는데요. 뛰어다니다 넘어져도 벌떡 일어나서 다시 뛰던 아이였어요. 그런 민재가 갑자기 축구를 그만둔다고? 그리고 어느 날 반찬 몇 가지를 싸서 아들 집에 갔을 때였어요. 냉장고를 열어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김치 반 통, 물 한 병, 달걀 몇 개. 예전엔 반찬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그날은 어딘지 휑했습니다. 수진아, 냉장고 왜 이래? 장 안 봤어. 수진이는 잠깐 멈칫하더니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좀 바빴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그 말에 더 묻지 않았지만 이상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아이가 있는 집 냉장고가 그렇게 비어 있을 수 있을까?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와서 자꾸만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민재의 축구, 수진이의 말 없는 미소, 텅 빈 냉장고. 혹시 내가 받는 이 30만 원이 그 아이들에겐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순간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 수진이도 아무 말 없잖아. 지훈이는 항상 괜찮다고 했고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계속 무거웠어요. 어딘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불길함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며칠 뒤 마트에서 지훈이 회사 후배라는 아가씨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지훈 선배요. 요즘 좀 힘들어 보이시던데요. 점심도 잘 안 드시고 컵라면으로 대충 때우시더라고요. 돈 아껴야 된다고 그러시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가 컵라면으로 점심을 때운다고요? 내가 매달 받던 그 돈을 보내기 위해 그날 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혹시 내가 그 돈을 받는 동안 우리 지훈이는 굶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며칠 후였어요. 민재 생일이라고 미역국이라도 끓여주려고 반찬을 잔뜩 챙겨 들고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현관 앞에 섰는데 안에서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순간 멈춰 서게 됐습니다. 여보, 그 얘기 아직도 못했어. 아직 아니야. 엄마가 얼마나 서운해 하실지 뻔하잖아. 수진이와 지훈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려던 손이 멈췄어요. 그냥 들어가야 하나 아닌가 고민하는데 수진이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당신만 자식이야? 나는 우리 아빠 생신에도 용돈 한 번 제대로 못 드려. 그리고 지금 우리의 학원비도 못 내. 나는 장 보러 나가서 계란 살지, 우유 살지 계산기 두드리면서 고민해야 해. 당신은 점심도 굶으면서 어머님께는 30만 원을 꼬박꼬박 드려.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해? 그 말에 문 앞에서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동안 내가 고마워하며 받아왔던 그 돈이 이렇게까지 우리 아이들 삶을 짓누르고 있었다니. 나도 알아, 수진아. 근데 갑자기 안 드릴 순 없잖아. 엄마 혼자 쉬고 그 돈 받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잖아. 지훈이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수진이는 긴 숨을 내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민재가 며칠 전에 울었어.
아빠가 할머니한테 돈 들이느라 나 축구 못해라고. 9살짜리 애가 그걸 느끼게 하면 그게 부모야.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민재가 축구를 그만둔 이유가 그거였던 겁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걸, 그렇게 즐겁게 하던 걸. 그 아이가 울면서 그만둬야 했던 이유가 바로 저 때문이었다니. 우리 삶이 점점 무너지고 있어. 민재는 축구 못해. 당신은 점심 굶어. 난 시장 가는 게 무서워. 근데 아무도 몰라. 어머니는 받기만 하시고 나도 말 못하고 당신도 맨날 눈치만 보고. 수진이의 목소리에 눌려 저도 모르게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제가 큰 잘못을 들켜버린 것처럼 숨이 막혔어요. 반찬 봉투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지만 겨우 붙잡고 조용히 현관을 뒤로 돌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무겁게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차마 민재 얼굴도 떠올리겠더군요. 그 아이가 울면서 제 이름을 꺼냈다는 걸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식탁에 앉았는데 손이 떨려서 물 한 잔도 못 마셨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수진이의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어요. 어머니는 받기만 하시고 나도 말 못하고 당신도 맨날 눈치만 보고. 그 말에 처음으로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그냥 고맙게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군요. 내가 감사하다고 웃고 있을 때 누군가는 눈물로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을 그렇게 멍하게 지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했고 시장에 나가도 아무것도 사고 싶지 않았어요. 집 안에서만 계속 그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을 꿨어요. 어두운 식당 안에서 지훈이가 혼자 식판을 들고 서 있었어요. 식판 위에는 물컵 하나와 단무지 몇 조각뿐이었어요. 지훈이는 식판을 내려놓고 혼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민재가 운동장 구석에 앉아 축구화를 벗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공을 차며 웃고 있었지만 민재는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축구화를 조심스레 상자에 넣더군요. 그리고 수진이는 텅 빈 냉장고 앞에 서 있었어요. 문을 열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 문이 스르르 닫히며 제 앞에서 철컥하고 잠겼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베개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가슴은 쿡쿡 쑤시듯 아팠어요. 그제야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껏 효도라고만 생각했던 그 돈이 지훈이네 가정의 평화를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지훈이도 연락이 없었고 저도 차마 먼저 말을 못 꺼냈습니다. 그 애 성격 알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얘기 못하는 아이라는 걸요. 괜찮아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아이니까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기다리면 안 되겠다는 걸. 내가 먼저 말해야겠다는 걸. 이제 내가 내려놓아야 할 때라는 걸요. 그게 이 아이를, 그 가정을 지키는 길이라는 걸요. 며칠을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어요. 늦으면 안 되겠다 싶었지만 너무 일찍 하면 지훈이가 회사에 있을까봐 망설여졌죠. 지훈아, 자니? 아니에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그 순간 목이 메었지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엄마도 할 말이 있어. 그 돈,
이제 안 받을게. 엄마는 마음만 받을게. 지훈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그래, 이제야 알겠더라. 엄마가 받은 그 돈이 너희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내가 너무 늦게 알았지. 전화기 너머로 조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아이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무슨 죄송이야. 엄마가 미안하지. 엄마가 너무 당연하게 받았어. 너희 가정이 흔들리는 줄도 모르고 말이야.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통화만 이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고요 속에 많은 것이 오갔어요. 서운함, 미안함, 안타까움, 그리고 조금은 안도감까지. 며칠 후 지훈이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가족 모두가 아닌 지훈이 혼자였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다고 했잖아. 엄마는 마음만 받아도 충분해. 그 말에 지훈이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깨가 살짝 떨리는 걸 보니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 마음이. 그동안 수진이랑도 많이 다퉜어요. 근데 엄마 얘기만 나오면 입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들여왔던 거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훈아, 엄마는 너 힘든 거 모르고 받았던 게 더 미안해. 이제는 내 가정을 먼저 생각해. 그게 진짜 효도야. 지훈이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앞으로 생신이나 명절 같은 특별한 날엔 챙길게요. 그 외에는 일단 멈춰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너희도 살아야지. 엄마는 괜찮아. 진짜 괜찮아. 그날 이후 정말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먼저 수진이의 얼굴에서 어색한 미소가 사라졌어요. 이젠 진심으로 웃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엔 이거 해드릴게요 하며 반찬도 해오고요. 그 말투가 전보다 훨씬 따뜻해졌어요. 민재도 다시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나 다시 축구 다녀요. 이번엔 골도 넣었어요. 그 말 들으니 울컥하더군요. 지훈이도 점심을 꼬박꼬박 챙겨 먹고 주말이면 얼굴을 자주 보여줍니다. 예전엔 한 달에 한두 번 오던 사람이 요즘은 주말마다 옵니다. 가족의 표정이 바뀌니 저도 달라졌습니다. 자랑스런 효자 아들을 둔 엄마에서 가족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엄마로 제 마음이 바뀐 거겠죠. 그 돈을 받지 않겠다고 결심한 건 결코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려놓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음이 우리 가족을 살렸습니다. 사랑은 때로 받는 것이 아니라 비워주는 것일 때 더 깊어지더군요. 이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진짜 효도는 자식을 힘들게 하지 않는 것, 자식의 형편을 헤아려 부담을 덜어주는 것, 그게 내가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자식에게서 용돈을 받고 계신가요? 그 돈이 정말 고마움 안에서 오가는 사랑이라면 더없이 좋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때로는 받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과 이 영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더 따뜻한 대화의 장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